네, 대표님. 또 이제는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해볼까요? 네, 주식은 또 원래 종목 이야기에 꽂히잖아요.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2021년 말에 이제 미국 주식들이 꼭지를 딱 찍고, 그다음부터 이제 쭉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세계 IT도 기술주, 이런 대장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찍고 정말 많이들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또 대장주 자리를 또 차지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시 그 시장의 리더십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대해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미 좀 해묵은 표현이 되긴 했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기업들이 그와 연관된 그 관련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아마 말 그대로 네 번째 혁명적인 어떤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디에도 정의는 따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가장 마음에 드는 표현을 제가 써갖고 왔거든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정보통신기술. 자, 여기서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IoT, 사물인터넷이죠. 빅데이터, 모빌리티, 모바일 관련한 거. 이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이 되면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의 산업혁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제가 봤던 정의 중에 가장 마음에 든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이런 단어로 대별이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이제까지 혁신기술이라고 하면요. 여기서 더 나올 기술이 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뭐 공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어떤 편리함, 행복함, 또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차원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더 나올까? 로봇 산업?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편해질까? 그렇게 일상생활에 그렇게 크나큰 파급 효과를 미칠까? 저는 산업 용도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인공지능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편해질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차라리 로봇 시스템, 뭐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되게 전망도 유망하고. 근데 우리가 빅테크, 하이테크라고 하면요, 이 앞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 안 드렸지만 문명의 어떤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는데 편해지고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고 투명하고 그러면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문명의 이기 때문에 이런 데 쓰이는 기술들, 아까 왜 제가 뭐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모빌리티, 뭐 초융합 이런 거, 초융합에도요 그런 신기술에도 뭐 3D 프린팅, 로보틱, 생명공학, 나노기술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언급된 몇 개의 기술 중에 빅테크라고 하면 사실 반도체 기반이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해당되지 않는 분야는 없어요. 없어요. 다 IT 전자. 네. 인공지능도 반도체고요. 하다못해 우리 자동차 뭐 다 반도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빅테크, 하이테크의 대표주자라고 한다면 이쪽 분야는 다시 리더십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분야 빼고는 이 분야를 앞설 만한, 뒤집을 만한 찾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더십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이 경기 부진, 경기 침체든 경기 부진이든 경기 감속의 이슈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고로 뭐 시장의 저점은 내년 상반기 중에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더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이쪽을 투자할 거라고 하시면 제가 어느 종목을 찍어드리긴 조금, 제가 뭐 종목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만 이 빅테크, 하이테크 기업 중에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 MS,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60%에서 한 40%씩, 50%씩 빠졌는데, 그나마 구글, MS 같은 경우, 애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리테일 쪽에 많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손실률이 마이너스 한 30%대이긴 한데. 정말 착한 친구들이죠. 네, 그죠? 그런데 이 빅테크, 하이테크 쪽을 보시면 제가 이제 뭐 평소에 쭉 보고서 같은 거 보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경기 부진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떤 그 기업들의 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소매 시장이 있고요. 개인들한테 파는 시장, 기업 산업용으로 쓰는 홀세일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대부분의 보고서가 이 반도체를 포함한 빅테크 하이테크가 첫 번째 이유가 리테일 시장 쪽은 되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힘들 거다 내년 내내. 그래서 내년에 전망이 대부분 축소 내지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용 수요는 아주 탄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쨌든 산업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시장은 계속 넓히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냐 애플이냐 이렇게 구분을 굳이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매 시장, 홀세일 시장에 어느 회사가 홀세일 시장에 조금 더 이 버퍼를 더 많이 갖고 있느냐를 한번 그거는 뭐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요새 워낙 공개가 많이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찾아가시는 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디펜시브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업종들이 많이 빠진 이유는 뭐 해묵은 얘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금리에 되게 민감한 업종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올라갔을 때 당연히 주식이 빠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저는 이제 사실 멀티플 뭐 주가 수익 비율이 몇 배고 몇 배 이런 얘기 잘 하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펀더멘털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몇 배 올라갔으니까 이게 많이 비싸다? 몇 배 올라간다는 건 성장률을 더 포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그 느낌상으로는 이 빅테크 하이테크주들이 과거 한 뭐 10년, 5년, 10년 멀티플을 좀 과도하게 받은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테슬라 뭐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작년 초반에 퍼가 얼마였는 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93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였다. 지금 테슬라 좀 빠져서 43배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그것도 높은 거 아닌가요? 저는 높다고 보죠. 엄청 높은 거. 제가 다른 채널에서 포드 현대차 퍼가 한 8, 9배 정도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멀티플을 어떻게 똑같이 적용하냐고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오셨는데 현대차도 전기차 생산 라인 갖고 있고요. 네. 포드 GM도 생산 라인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지금 미국 시장 침투율이 한 5% 되거든요. 전기차 침투율이. 물론 모든 보고서들이 향후 한 1, 20년 동안 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8%, 50, 거의 60% 육박하게 확장될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테슬라를 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 스토리가 다르니까. 그렇겠죠? 근데 일단 CEO 리스크가 크고. 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이 미국 자동차 시장 전체 5% 중에 6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이제까지의 고 멀티플의 근거는 됐어요. 앞으로 똑같은 멀티플을 줄 거냐? 그건 다른 스토리라는 거죠. 지금 미국 내에 전기차 브랜드가 48개가 있습니다. 근데 2000 몇 년도인가 하여튼 조만간 150개 정도가 진출할 거라고 해요. 그럼 그만한 마켓 쉐어를 가져갈 수 있을까? 또는 확인 안 된 얘기입니다만 미국 자동차 1, 2위 업계 GM 포드가 지금 열중시하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시장 인프라까지 다 깔렸을 때 우리 생산 라인 바로 밟을 수 있으니까 그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GM이나 포드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겠죠. 눈에 보이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건데 그거 손만 놓고 있겠어요. 터줏대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요는 그만큼의 몇백 배, 몇십 배의 펄을 무작정 둘 수 있느냐 그건 시장의 경쟁 상황이라든가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하여튼 답변을 다시 랩업해서 드리면 이 빅테크 하이테크 줄밖에 없어요. 앞으로 확장해 갈 수 있는 확장성이라는 것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더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주가가 60% 빠졌는데 1년 내에 60% 회복할까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어떤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 포트폴리오 중에 혁신 테마라고 있는데 그 혁신 테마의 6개의 테마 중에 세 가지도 이 빅테크, 하이테크 관련한 테마고요. 네, 저 봤어요. 네네.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인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들이 다시 안 올라갈 거면 이 기업들이 지금 자기네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 안 했겠죠. 그렇죠. 지금 근래 없는 막 뭐 몇백조 단위를 투자를 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깜빡해서 네네네.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R&D 투자라든가 뭐 그 캐펙스라고 하죠. 캐피탈 익스펜디처 지출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어딘가 쓸 데가 있고 필요가 있으니까 투자를 할 거고 투자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시장이 또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아까 언급해 주신 다른 자료에서 제가 그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R&D 투자가요 2010년도 중반부터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이클의 몇 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그 말은
뭔가 그에 해당하는 기술 개발 혁신이 될 것이고 혁신이 되고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 활동을 하다 보면 기업들이든 정부 조직이든 경제 구조든 사회 구조든 거기에 바뀐다는 거예요. 저희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는 바로 그 중장기 테마, 메가 트렌드에 투자하는 테마인데 그게 이제 저희 혁신 포트폴리오의 투자 스토리거든요. 이제 그런 스토리하고도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은 당연히 다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